그 당원들의 의견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당원들 중에서도 조금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뭐 위원장 맡고 계시거나 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네. 핵심 당직자들이어서 어제 급하게 해서 저녁 7시 반에 저희가 좀 모여서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반대가 좀, 많으세요? 네, 많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반대가 좀 있을 거다라고 예.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도 네. 훨씬 더 반대가 여론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정보도 주지 아니하고 네. 먼저 의견을 물었었어요. 먼저 이제 비밀 투표를 하고 찬성한다 반대한다에 표시하게 하는 예. 투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예. 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의견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더니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찬성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지금 이제 나오는 의견들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하나 그 조금 이제 그 여성 대의원이 해준 얘기는 네.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그 관련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비 사건과 관련한 네. 문제. 그게 제가 보니까 그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사건과, 네,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 처리하는 문제가 네, 그게 왜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클리어가 잘 안 됐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여성 청년, 여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좀 매우 좀 그래서 매우 강한 어조로 얘기를 반대한다는 반대를 한다는 뜻을 얘기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합당 추진이 그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기본 판단과 입장인데 대체로 전당원 투표로 가면 찬성 여론이 높을 거야라는 어떤 인식과 달리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합당은 쉽지 않다. 생각보다 그 흔히 말하는 압도적인 동의율 이런 것은 나오기가 그닥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제 핵심 당직자들이 되게 이제 지역에서 당원들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사실 저 조금 충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나오는 지금 여론조사 비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도층이 반대율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건 했지만 핵심 우리 지지층은 그래도 찬성률이 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핵심 당직자들이 반대가 좀 훨씬 높아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조금 더 정돈이 안 되는 것 같구나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께서 지금 이제 경청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 이렇게 만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어떤 합당을 제안할 때도 어찌 보면 이제 크게 결단을 통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경청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역시 큰 경청을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아마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는 최고위원들과는 개별적으로 좀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그룹핑으로 이렇게 만나서도 얘기를 다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는 이제 요거는 우리 이제 의원들과의 뭐 얘기일 거고 또는 이제 원외의 의견 그러면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경청의 과정이 굉장히 길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뭐 제대로 다 의견들을 좀 듣는 것이 된다.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더 당이 이렇게 일종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든지 조금 더 약간 갈등의 양상이 지속되는 것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게 지속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그 결단하고 의견을 또 중지를 빨리 모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통합 하나 되는 통합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 통합을 추진하는 지도부 특히 정 대표가 왜 이런 식으로 추진했냐. 이 두 개가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이 후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다 보니 통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당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전격적으로 당내 상의 없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기서 사달이 난 거거든요. 저기서 사달이 났다. 근데 사실 다른 당과 통합하자고 하는 걸 추진하면서 자기 당내 통합이 망가져 버리면 분열돼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건 사실상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지도부 이 문제를 제안했던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정청래 대표가
서운해하신 분들을 빨리 끌어안아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사과를 진솔하게 해야죠. 사과를 한번 하셨는데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솔하게 그분들에게 내가 좀 부족했다고 하고 끌어안고. 그런데 이제 이 통합의 담론의 대의를 다시 테이블에 놓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뭐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반대하신 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통합 그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됐다고 생각할 수준에서 토론을 하게 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결을 해 나가야지요. 만약에 지금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기 과정 없이 바로 전당원 투표를 붙이면 문제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측면에서 애도 발론도 띄우고 이제 매일 한 2주 전쯤에 그림도 우리가 만들고. 하나가 돼야 된다. 뭐 혹은 또 이게 걱정된다. 분열되면 지방선거에 질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 스피치를 통해서 이렇게 암시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죠. 뭘 추진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당 측하고도 물밑에서 교섭들을 좀 하고 양쪽 다 왜냐하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냥 언론적 통합이야 다 찬성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가서 서운해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제가 열린민주당인가요? 그때 거기랑 통합할 때 통합 추진단을 만들어서 계속 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합의된 다음에 통합을 발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그 조건을 가지고 당내 의총에 붙이고 그러면서 그게 차근차근 당내 여러 결정 단위들을 거치면서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좀 역순으로 간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근데 지금이라도 좀 진솔하게 서로 열어놓고 이렇게 대화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당내에 마치 이렇게 무슨 분파 투쟁처럼 끌고 가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통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방선거는 하나 되는 힘으로 치러야 되는데 아니, 통합이 조국당과의 통합이 안 돼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감정이 이렇게 상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냔 말이죠. 어느 인터뷰에서 이거 조국당이랑 합치다가 우리 당이 쪼개지게 생겼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같은 당 안에서 막 거의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뭘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뭐 무슨 지금 뭐 인민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뭐 혁명, 뭐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대권 노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악화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의 반응으로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물론 보도 내용도 확실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진짜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거는 당대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예요. 확인을 해준 거지 사실은. 근데 왜 유출됐겠냐 그게 비공개 문건이 당직자 중에도 사실상 합당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당직자들이 많은 거 아니냐 아니면 적어도 그쪽에서 유출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설 스타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야. 고인데 문제는 지금 보세요. 지방선거 이제 넉 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석 달 있으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건데. 이제 곧 명절이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대구시장을 제외한 어떤 광역단체장에도 출마할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 맞아요. 그 얘기는 뭐야? 못 이긴다는 얘기야. 물론 경북도지사는 이기지. 근데 거기는 이제 현역 의원은 도전하는 사람이 없고 나머지 뭐 옛날 같으면 자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있더라도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자당 출신의 현역 단체장을 꺾고 경선에 이겨서 도전하겠다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명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어차피 안 돼. 그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죠. 판이 이렇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죠. 판이 이런데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지방선거
치르면 못 이겨? 예. 이제 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위험해? 못 이길 것 같아서 합당해서 조금이라도 득표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맞느냐부터 네. 시작해서 강한 반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강대강 파열음은 세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걱정되는 건 이렇게 판이 좋은데 괜히 안에서 이 문제로 싸우다가 조금이라도 선거판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다들 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도 이거 3주차 취재를 하고 있고 취재하면 할수록 저도 비판을 많이 듣는데 이게 통합에 대한 대의나 당위 뭐 이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떼놓고 과정, 절차 이게 문제다.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화를 내고 계신다. 저도 지역위원회 동감해요. 활동하시니까 그 얘기 많이 그렇죠. 들으시죠. 지금 왜냐하면 말씀처럼 네. 선거 승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치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이미 이긴 거 아니야? 네. 선거는 이기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보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는데 이거는 진짜 약간 걱정되는 얘기예요. 선거는 사실은 진짜 뭐 뚜껑 열기까지는 모르는 싸움이기 때문에 1, 2% 네.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분위기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랑.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론조사 결과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내에서는 합당 여론이 높지만 일반 중도층에서는 네. 부정 여론이 훨씬 높아요. 수치까지 제가 말은 안 하죠. 굉장히 높더라고요. 10%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네. 부드럽게 쫙 가서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되면은 플러스 효과가 나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효과가 나긴 힘들어졌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광역이나 이쪽에 나오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아마 이번 선거에 문제될 수 있는 분은 조국 대표 정도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보궐이나 나간다 그러면 예. 그 정도 선에서 예. 어쨌든 그분이 만약에 어느 지역을 나간다 그러면 그 정도를 뭐 배려한다든지 그 선거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거에다 누가 이제 비난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과정이 더 합당으로 갈 수 있는 서로 연대하거나 합력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합당 딱 정해놓고 네.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또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지금 문건에도 보면 이제 3월 3일에 해놓은 얘기가 선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문건 때문에 이 문건 파문이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자기네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조국혁신당은 커녕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전혀 몰랐던 문건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 아침 한정혜 정책위 의장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 정치의 과정이 틀렸다. 예,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과정의 정당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안 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충분히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그러지 작가가 않으면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가 이게 절차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뭐 합당의 네. 이유 반대하는 거다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절차 문제도 절차 문제지만 이게 합당하는 이유 네. 결국은 선거 승리 아니에요? 선거 승리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는 그거로 보는데 그거는 저는 여론조사 수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말씀처럼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서 지금 초선 의원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재선 3선들도 제가 보기에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도 나왔지만 지방선거에 직접 이제 뛰려고나 뛰는 사람들하고 이 국회하고 저는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온도 차이도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몇 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뭐 차기 당권이나 대권이나 아니면 차기 공천에 관심이 가 있는데 네. 지방선거 현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약간 보여요. 지금 그거 얘기할 땐가? 근데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네.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출마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셈법이. 그리고 조국당이 들어오면 그 이후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거 교통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최소 몇 달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좀 더 진작하든지. 네. 아니면 지금 너무 바투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즉자적인 제안 뭐 이런 게 들어와서 뭐 다들 처음에는 당혹감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절차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통합이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 아닌가. 취재를 거듭할수록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이제 요번 합당 이슈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 어떤 위상을 가져갈 수 있느냐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최선의 결과는 지금 국힘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TK 외에는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도 급이 되는 사람 중에 안 나온다고. 네. TK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당세나 지지층을 넓혀가서 지금까지는 뭐 민주당, 국힘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계속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다만 민주당 안에서의 정책 결정, 정책 그 대결은 있어야지. 경쟁은 경쟁은 이루어지지만 네. 결론은 항상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잘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파열음이 너무 세게 나버리면 예.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예. 될 게 안 돼. 될 일도 안 되는 판을 그렇죠. 만들어서야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감정 싸움을 엉심하게 그러니까 하고 계신 그게 거 사실은 아니에요? 더 안 좋은 거예요. 말싸움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하자 그러는데 뭐 예식장이 왜 그러냐, 뭐 예물이 왜 그러냐 이렇게 싸우기 네. 시작하면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도 막 축하 박수 잘 못 쳐요. 아유, 네. 앞에 왔지만 뒤에서는 아유 쟤네 뭐 싸운대 신혼여행도 안 간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말씀처럼 저도 사실은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코너로 몰리고 있잖아요. 가운데 운동장 완전 비었거든요. 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가운데 네. 딱 차지하면 네. 사실은 얘들이 너무 다시 일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네. 그러기 정말 조류의 찬스거든요. 실제 국민의힘은 제가 취재해 보면 그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근데 있어요. 민주당이 가운데를 다 먹는 그렇죠. 분위기예요.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약간 왼쪽에 있어요. 네. 그럼 여기는 사실 그 나름대로 그냥 가치를 둬도 되고 네. 민주당은 이 비어 있는 가운데 운동장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요 가운데를 차지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거든요. 예. 우리 민주당 지지 어찌 보면 부정적인 평가가 부동산이라든지 여기에 사실은 20대 30대 남성들도 있고 그다음에 60대, 70대 등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죠. 요 가운데. 네.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왼쪽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저는 이 선거 쪽으로는 아니면 앞으로 우리 당 나갈 방향에서나 네. 약간 엉뚱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저도 100% 공감해요. 지금 이른바 중원을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그러니까 거예요. 저로의 근데 찬스인데. 과거의 민주당 같았으면 이른바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 부자 감세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거. 근데 했잖아요. 네. 이제 가운데를 진짜 중원을 다 먹을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니까 다 먹고 나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요. 여기 일단 여기는 지금 저도 맞아요. 왼쪽은 나중에 먹어도 돼요. 여기는 일단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먹어도 돼. 여기가 문제예요. 선우가 바뀌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략적 제가 보기에는 그 저기 민주당 전략위원장을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는 선우가 있고 완급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을 잘못 풀어서 오히려 패가 꼬여서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용남이 돼버렸다. 형이 뭐 정무로 가든가 이 형님은 이렇게 해서 정무로 왜냐면 가셔야 용남이 형을 여기다 그 우리 영입한 이유가 요 가운데 운동장을 좀 차지해서 미드필드에서 좀 뛰어서 하라는 목적이잖아요. 정무가 비었네. 정무가 비었어.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네. 차지하는 역할을 하실 분이거든요. 예. 주식도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운동장을 네. 차지하는 역할을 빨리 맡기시면 돼요. 원래 결론이 딱 나잖아요. 거의 대통령급 변호사인데. 아니 편의점에서 인사가 났네요. 났네. 와 정무 비서관으로 인사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도 자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유 얼굴이 빨개지셨어. 본심을 들켰나 보다. 본심이 들켰어.